안녕하세요. 독학사 3단계 사회심리학 유소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저와 이제 사회심리학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해 보실 건데요. 오늘은 이제 OT 시간으로 간단하게 사회심리학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심리학에서 관심 있는 이제 분야들 또 이런 얘기 잠시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재가 이제 어떤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지 간단하게 보고 네, 이제 OT 시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사회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행동 있죠. 그죠? 뭐 행동뿐이 아니라 생각도 있고요. 느낌도 있고 행동. 이걸 우리 모두 포함을 시켜서 태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서 타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근데 그 타인이 단순하게 뭐 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은 사실 많죠. 뭐 몇 명의 사람이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있느냐, 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타인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회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은 보통 사회학과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 이 두 가지의 어떤 결합된 학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타인의 존재에 의한 어떤 나의 행동을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간단하게 사회심리학을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거 뻔한 얘기인데 이걸 연구를 했어. 이렇게 사실은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원인 뭐 이유 이런 것들을 찾는 학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생활에 친숙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추측하는 거에서 그 결과가 항상 그렇게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그 결과가 우리가 추측한 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추측하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비과학적이죠. 그런데 사회심리학에서는 그것들을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또 결과들을 제시를 해준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한 나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밀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의 이해, 타인의 이해 이러한 이해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공부하시면 물론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학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고 친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이렇게 또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심리학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주제들은 뭐냐? 크게 개인 내적 현상과 개인 간 현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개인 내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나의 어떤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고 개인 간 현상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내적으로 어떤 태도라든가 설득이라는 부분,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 현상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사람의 행동이. 그다음에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역학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랑 여럿이 같이 있을 때랑 나의 행동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죠? 그럴 때 이제 그런 힘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고 어떤 이유들이냐 이런 것들을 또 보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도 사회심리학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은요, 크게 6단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단원은 사회심리학의 어떤 개관.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심리학이라는 게 뭐냐 해서 특징, 또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사회심리학이 어떻게 현대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 부분, 그리고 사회심리학을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하는 연구 방법들에 대한 게 첫 단원에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시면 대인 지각과 판단이라고 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뭐 자기, 태도, 귀인
그다음에 사회적 추론과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합니다. 여기에 있는 뭐 자세한 설명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익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원에서는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들을 볼 건데요. 거기서 이제 대인 매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친밀한 이제 관계로 해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제 제목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공격성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단 속의 개인. 자, 사람이 집단 속에 있을 땐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이 도대체 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집단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수행을 할 때의 모습들, 그다음에 집단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거와 집단이 의사를 결정을 하는 건 굉장히 다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역시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 뭔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는 행동, 이런 거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집단 속 개인에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간 역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 집단이 있으면 거기엔 분명히 갈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집단끼리. 예, 왜 그런 게 도대체 나타나느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집단이 있다 보면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도 어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또 편견, 차별 이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에, 그러면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심리인데요. 사회심리학은 미국에서 이제 주로 연구가 되어져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구들이 미국에서 행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떨까요? 미국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대학생인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는 어때요? 굉장히 다르죠. 뭐 대표적으로 미국을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집단주의 사회라는 표현을 쓰죠. 그 두 가지만 봐더라도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미국은 자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동양권 문화에서는 그쵸,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게 나보다 더 우선시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사회심리학의 결과를 우리 집단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냐? 그래도 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신의 사회심리학에서는 문화와의 관계들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분명 문화 차이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원에서는 문화와 심리라고 해서 동서양의 문화를 좀 비교를 해보고, 또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사회 심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6단원으로 구성된 내용을 좀 보게 될 거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 또 이제 시작을 하시기 전에 좀 효과적인 공부가 되시려면 사실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조금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우실 수 있도록 좀 최대한 풀어쓰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 좀 읽고 내 수업에 참여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